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상무장관이 무디스가 태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과의 보복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5월 중 공식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국 수출이 6개월 연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지금 등급을 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트와가 영내에서 지나치게 강세를 보인다며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고 5천억 바트 국채 발행은 전액 차입이나 지출이 아닌 유동적 대응이며 2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으로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범죄 수사국과 상무부 사업개발국은 촌부리와 라용 지역에서 중국인과 태국인이 명의대여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개발을 벌인 혐의로 법인 4곳과 관련자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태국인을 형식상 대표로 세워 외국인이 실제 투자 운영을 진행하며 법적 감시를 회피해왔습니다. 라용 지역에서는 24라이 부지의 8층 아파트 10동, 총 1821세대가 계획돼 있으며 현재 이동이 공사 중입니다. 유닛당 150만 바트로 완공 시 사업 가치는 20억 바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는 이민국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과 비학기 과정 운영에 대한 통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비학기 과정을 사전에 제출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만 이민국이 과정 기간에 맞춰 비자를 발급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심사 기준은 과정 내용의 적합성, 수업 방식과 비율의 명확성, 기간이 6개월 이내인지 여부입니다. 고등교육부는 유학생 출석과 수료 여부를 무작위 점검하고 졸업 현황을 매년 보고받습니다. 이민국도 출석률, 이수시간, 수용인원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위반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림법원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등기 발급에 연루된 공무원과 민간기업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가 프라윤 마하키즈 시리는 징역 24년, 그의 딸 우사나 마하키즈 시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를 불법 편입한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관련 사건은 2023년 끄라비에서 발생했으며 프라윷은 당시 징역 4년에서 2년 8개월로 감형됐고 불법 등기된 토지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24년 시키우 지부에서의 측량 조작으로 프라윷과 우사나가 함께 기소되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형법과 산림법, 토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유죄를 의결했습니다. 피사눌록 검찰이 폴 챔버스 미국 교수가 왕실 모독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사눌록 경찰서가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피의자는 왕실에 대한 모욕과 함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관련 법 적용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가 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검토 결과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며 동시에 사건 기록과 불기소 의견서를 경찰에 송부해 이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패통탄 총리가 논타부리에서 열린 보건부 주관 전 세대를 위한 30바트 건강보험 및 공공보건 강화 사업 개막식에 참석해 주재했습니다. 행사 후 총리는 발표된 최저임금 400바트 인상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부 청사로 복귀했습니다. 발전공사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특히 소형 모듈형 원자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MR은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연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세대 원전으로 자동 안전 시스템과 소형 설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방사능 통제구역 반경이 16km인데 비해 SMR은 1km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발전공사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망 유연화, 저장 시스템, 가상발전소 개발도 진행 중이며 수상태양광 발전소 3곳과 수력발전소 1곳은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총리실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메못 화력발전소의 부산물 재활용, 전국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2025년 5월 2일부터 교통부가 방야이, 깐차나부리 간 고속도로 81번 구간 96km 전 구간을 매주 주말 동안 무료로 임시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통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이며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고 사륜 소형 차량만 통행 가능하며 시속 80km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깐짜나부리 및
인근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고 방콕과 주변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의 물류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국이 묵다안주에서 탄저병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53세 남성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손에 생긴 병변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사망했습니다. 탄저균은 실험실 검사에서 확인되었으며 감염 원인은 마을 행사에서 소를 도축한 뒤 생고기를 나눠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에서는 2000년에 15명이 발병했으나 사망자는 없었고 마지막 환자는 2017년 딱에서 발생했습니다. 묵다안주 보건부가 탄저병 사망자 1명 발생 이후 의심 환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377명으로 이 중 소를 도축한 사람 28명, 생고기를 섭취한 사람 232명, 환자와 동거한 사람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체육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온라인 입국신고서 등록 첫날 등록률이 90%에 달해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태국 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유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영상은 관광객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수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은 MRT 퍼플라인 시각장애인 이용자 6명과 장애인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중교통청이 전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안내지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얹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태국 대중교통청에 대해 퍼플라인 전 16개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동 안내지도를 120일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시설만 갖추는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오후 3시 45분경 박나 뜨랏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여성이 고가도로 위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차량 유리가 뚫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운전자는 충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속도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전기차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사고는 타이나카린 병원 인근 박나 방향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대형 차량과 마주치지 않았고 콘크리트는 고가도로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뒷좌석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험사는 운행불가 손실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운전자는 약 5,000바트의 비용을 들여 고속도로 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